안녕하세요. 한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작지만 강한 스몰캡 종목들 찾아 성장 가치 분석하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봅니다. 스몰캡 전략 신한투자증권 김동준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1월과 12월은 전통적인 쇼핑 시즌이죠. 이번 주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시즌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소비주의 눈길이 가는 시기입니다. 관련 종목들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는데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로라입니다. 공식명은 오로라 월드 주식회사이고요. 저 PBR 캐릭터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K 브랜드, K 캐릭터 브랜드의 가치가 부각되는 업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마 아이 키우는 가정에서는 친숙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많이 준비하실 것 같은데요. 오로라 좀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제 3분기에 분기 영업이익이 1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처음으로 분기의 영업이익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게 처음이고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까지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증시에서 반응은 그렇지가 좀 않았습니다. 일단 그 성수기 연말 이제 선물 시즌을 앞두고 이제 미국과 영국 법인의 매출이 호조가 되겠고 또 연 20% 정도가 계속 신제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이 신제품은 판매 단가를 자연스럽게 올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재고 효과 등이 반영됐습니다. 자, 사업 본부별로 이제 매출 비중을 따져보면은 미국이 64% 절대적으로 많고요. 영국이 12% 정도입니다. 본사가 15% 정도고 말씀드렸듯이 미국과 영국이 상당히 좀 좋아졌던 상황입니다. 오로라 하면은 85%를 자기 브랜드, 자체 브랜드로 판매를 하고 세계 80개국 또 연간 3천만 개의 또 캐릭터 제품을 판매를 하게 됩니다. 이 85% 자체 브랜드고 수출 비중도 85%인데 자체 브랜드를 따져보면은 3개 정도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 브랜드입니다. 유후와 친구들. 그러니까 유후는 남아프리카의 갈라고 원숭이인데 어쨌든 100여 종의 멸종 위기에 있는 희귀 동물을 캐릭터한 게 이제 유후와 친구들이 되겠고 또 요즘 이제 인기가 있는 팜팔스라는 캐릭터입니다. 작고 귀여운 나만의 소울메이트가 되자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고 또 강조해야 될 부분은 에코네이션이라는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그러니까 500ml짜리 플라스틱 병 8개를 가지고 중간 사이즈의 동물 캐릭터를 합니다. 이 3대 핵심 브랜드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의 85%를 80개국에 수출하는 글로벌 메이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글로벌 메이커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 있었던 중국 광군절 소비도 기대만큼 크지 않았고 미국 소매 판매도 둔화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소비 환경인데 그래도 오로라를 기대해 볼 만한 이유 그리고 실적 전망도 함께 짚어주실까요? 네, 사실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었는데 계속적으로 신기록을 좀 쓰고 있는 실적을 보니까 과연 이제 오로라의 경쟁력이 뭘까? 가장 첫 번째는 이제 원스톱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시장 조사부터 디자인 그리고 생산까지 또 마지막으로 CRM 고객 관리까지를 해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업체가 좀 되겠고 또 이제 다양한 전략적 제휴가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전 세계 방영을 지금 유와 친구들이 하고 있고 또 라이센스 다양한 IP라고 하죠. 몰랑이라든지 BT21 또 핑크폰 같은 이런 브랜드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하고 있고 또 ODM 파트너십을 갖고 있습니다. 카카오 프렌즈, 라인 프렌즈, 그리고 삼성, 또 에버랜드, 그리고 국내에 또 18개의 토이플러스라는 오프라인 샵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필드, 부천, 위례, 그리고 부산 이런 3군데까지 제휴를 해서 다양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이런 부분이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로라의 실적을 본다면 2012년에 매출액이 1,000억 원을 처음으로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억을 늘린 1,500억, 그러니까 500억을 늘리는 매출 증가를 하는 데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1,500억을 돌파했고 2022년에 다시 500억을 늘리는 데는 3년 만에 돌파를 했고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249억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좀 갖고 있고, 자, 이런 실적의 베이스 때문에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24년에는 좀 둔화가 되겠지만은 다시 이제 500억을 향해서 2,500억을 돌파하고 영업이익도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게 오로라의 실적이다. 그래서 실적 안정성은 갖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네, 실적 안정성은 갖지 않겠냐는 의견 주셨는데 앞서 또 저 PBR 자산주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자산 가치와 주가도 함께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유형 자산 그리고 투자 부동산, 흔히 말하면 이제 우리 빌딩 이런 쪽의 장부가만 3,200억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두 군데 해외 쪽은 빼고 두 군데 이제 삼성역 그 역세권에 지금 본사 사옥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판교에 새로운 사옥이 좀 돼 있습니다. 러프하게 그냥 계략적으로 조사를 한다 보면 이 두 개 사옥이 시가로 환산했을 때는 계략적으로 2천억 정도 가치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현재 장부가 기준 순자산 대비 PBR 0.5배 정도인데 이 판교 사옥을 감안하면 0.2배 정도로, 그러니까 절대 저 PBR주다 이런 반응이고 3분기 어닝을 반영한 서프라이즈를 반영한 주가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역시 그 이유는 연기금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연기금이 첫 매수를 했고 ESG 환경,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 걸 감안하면 다시 연기금은 사러 들어올 매수를 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을 조심스럽게 살펴본 기관 투자가들의 또 매수 반응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3분기 실적을 살펴본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현황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몰캡 전략 K 캐릭터 브랜드로 높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오로라 한번 만나봤는데요. 두 번째로 준비하신 종목 어떤 기업일까요? 예, 동화약품입니다. 우리 이제 그 종목 코드가 기업이 이제 창립했을 때 코드이기 때문에 20번입니다. 그러니까 10번은 과거에 이제 저흥은행이었죠. 이제 사라졌지만, 그러니까 126년 업력에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중견 제약업체가 되겠습니다. 초점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이 부각될 거다라는 측면입니다. 동화약품을 간단히 살펴보면 1897년 고종 시절에 설립이 됐고 1937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이제 1세 경영이 되겠고 현재는 4세 경영 체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화약품 하면은 OTC, 그러니까 처방의약품이 아닌 일반 의약품의 강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활명수, 그리고 판콜, 후시딘 이 세 가지 매출 비중이 43% 정도 되겠고 또 치약이죠. 그 치약형 잇몸 치료제 이치라가죠. 매출 비중이 9%이고 또 임플란트까지 해서 매출 비중이 7%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좀 최근에 이슈가 제목도 있는데 우선 감기약, 지금 추워지는 날씨에 감기인데 판콜레스가 드디어 전년도 4분기부터 금년 3분기까지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사상 첫 매출 1위를 했습니다. 감기약으로. 또 2011년에 출시한 이치의 경우에는 19년까지 100억대 매출이었는데 20년에 드디어 200억 매출이 돌파를 했고 금년 3분기까지 251억 매출, 연간으로 보면 341억으로 성공한 그런 신제품이고 또 다각화에 대한 제품이었다. 그래서 치약형 잇몸 치료제는 독보적인 점유율과 더불어서 이제 실적의 기여가 쑥쑥 일어나고 있는 게 이치가 되겠습니다. 네, 동화약품은 처방이 아니라 일반 의약품 강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굉장히 장수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제품들, 뭐 활명수라든지 판콜, 후시딘 이런 제품들이 시청자분들도 실생활에서 좀 자주 이용하신 약품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정적인 매출은 기대가 되지만 또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동력 확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화약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 또 추가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을까요? 예, 이제 사업 다각화라는 측면인데 윤인호 부사장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4세 경영 체제인데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변신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20년에 메디세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척추 임플란트 1위 업체인데 이걸 인수해서 매출 비중이 7% 정도가 이미 돼 있고 또 최근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인 하이라는 기업, 그리고 반려동물 헬스케어 업체인 피펫, 그러니까 이런 데는 단순히 투자뿐만 아니라 공동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주목할 것은
H&B 사업부를 신설했습니다. 여기서 H는 헬스케어고 B는 뷰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그네슘 건기식 사업에 참여를 했고 또 후시다인이라는 브랜드로 대표적으로 이제 후시디 크림이라는 화장품 사업에 진출을 했습니다. 자, 이쪽 분야에는 신분야이기 때문에 초기에 마케팅 비용이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하반기부터 공격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매출 성장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판단입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 다각화가 다양하게 진행 중인데요. 최근 베트남에서도 시장을 키워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관련해서 좀 짚어주시고요. 또 동아약품 실적과 주가 전망까지 함께 짚어주시죠. 예, 그 동아약품의 약점은 수출 비중이 5% 정도에 불과하다는 측면입니다. 12월 7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베트남의 중선파마라는 회사를 인수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140개국 정도의 약국 체인점을 운영하는 그래서 고성장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좀 나온다 보면 20년 대비 매출액이 71%를 성장했고 보유 약사면 1,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는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베트남이 뜨는 국가이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의 시너지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7일 날 인수를 하고 나서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가 내용을 밝히면은 한번 중선 파마, 베트남을 통한 해외 모멘텀이 있다는 측면입니다. 자, 실적을 본다면은 22년의 실적이 대단히 좋았습니다. 3천억 매출을 돌파했고 영업이익이 300억 정도였습니다. 23년에는 역시 성장은 빠르게 되고 있지만은 마케팅 비용, 신규 사업에 대한 마케팅을 많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24년에는 드디어 매출을 4천억을 돌파할 것으로 주목되기 때문에 앞으로 동아약품은 수익성보다는 단기적으로 성장성에 주목하자 이런 측면이고 22년에 사상 최대 그리고 금년 1분기에 역시 분기 최대를 기록하고 해서 지금은 실적엔 둔화 사이클이다 하는 측면입니다. 3분기에 이치라든지 활명수, 후시신 이런 제품가, 코스트 푸시발 제품가 인상을 해가지고 3분기 실적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치렀기 때문에 주춤하지만 저점으로 회복될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중성파마의 실적을 반영 안 한 실적이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중성파마 인수한 효과로 실적이 반영이 되면 성장 가치는 더 커질 거라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보유가 충분한 데다가 과거 120년 역사의 그 땅에다가 지금 사옥을 짓고 있습니다. 순화동에 16층짜리 건물 자체 사옥을 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립 130주년을 향해서 가는 브랜드가 부채표인데 부채표가 성장주로서 바뀌어지면서 투자가들의 관심이 커질 거다 하는 측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몰캡 전략 오늘은 오로라와 동아약품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김동준 부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